네, 안녕하세요. 10장의 내용을 바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관련 파일이 무엇이고 명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룹 관리 명령도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명이 시스템을 다중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눅스는 사용자를 구별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디렉토리에는 사용이 안 되게 제한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제한을 풀어서 접근이 또 허용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이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디렉토리의 구조, 파일의 구조를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정을 삭제하셨다가, 그 다음에 접근도 주어 보셨다가,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의 사용량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리눅스의 자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의 자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88페이지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는 그 etcr에 패스워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사용자 계정 정보가 저장된 이제 기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스워드라는 이 파일에 사용자 계정 정보가 기본적으로 기본 파일로 저장됐다.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우리 유저 1 이런 식으로 만들었듯이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만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etcr의 패스워드 구조는 앞에는 로그인 우리 유저 1이겠죠. 그리고 x 것은 암호를 저장하는 항목인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 파일의 저장이 별도로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etcr에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섀도우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별도로 보관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요. UID는 유저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로 시스템이 사용자를 구분을 하기 위한 번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GID라고 해서 그룹의 아이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그룹이 있을 때 그룹의 아이디까지 표시되어집니다. 만약에 유저 1이라는 사람이 회계과에 들어가 있으면 회계과에 대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설정이 되겠죠. 소속 그룹의 넘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설명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홈 디렉터리. 홈 디렉터리의 절대 경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서는 로그인 쉘을 지정할 수 있는데, 로그인 쉘에 대한 내용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는 안 보셔도 구조적인 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들 설명드렸으니까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etcr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패스워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폴더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cat etc 아래 패스워드 라는 디렉토리를 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이 파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접근 권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까요? 유저 1x 들어가 있고, 저의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CentOS 8,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쉘에 대한 정보, 로그인 쉘도 나와 있고, 홈 디렉터리 설명 있고, GID, 유저 ID 이런 식의 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CR의 뭐 섀도우,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인데 얘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별도로 아까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당연히 읽기 권한이 없겠죠. 루트 계정에서만 접근이 허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섀도우 리스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접근 권한 뭐 내용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디테일은 아까처럼 ETCR의 패스워드처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파일 구조 똑같아요. 뭐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워드, 최종 변경일,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실제 패스워드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암호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길이, 그 다음에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패스워드와 관련된 사용 기간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 미니멈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료가 되기 전에 경고하는 게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미니멈,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기 직전에 경고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inactive라고 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날 수 동안은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그냥 쭉 쉽게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넘기셔도 괜찮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캣을 이용해서 섀도우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았죠. 이거는 당연히 루트 계정에서 확인을 지금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뒤로 이동을 한번 해보면은 로그인.diff 파일이 있는 로그인 ETCR에 로그인.defs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는 사용자 계정이 설정된 그 설정과 관련된 기본값을 정의한 파일이에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로그인과 관련된.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확인한 이용해서 한번 캣을 이용해서 쭉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G 섀도우예요. 앞에는 G는 그룹이겠죠. 그룹의 섀도우 파일. 아까는 유저의 섀도우 파일이고요. 그룹에 암호가 저장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똑같아요. 앞에는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룹 이름이 되겠고 그룹의 암호가 되겠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이 그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인지, 그룹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99페이지 이동을 해주시면 이제부터 사용자를 한번 생성을 해보는데요. 사용자를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ad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요. user2라는 계정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홈 디렉터리와 etcr의 패스워드 파일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루트 계정에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관리자 모드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저 add 해주겠다. 유저 2라는 이름의 add를 해주겠다. 그리고 ls 홈 이용해서 ls/홈 이용해서 유저가 몇 명이 있는지, 여기 저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원래 사용했던 게 유저 1이고 그 다음에 유저 2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2 이용해서 etcr에
etcr에 패스워드 입력해서 요 두 명에 대한 패스워드 폴더에 유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유저 1, 유저 2. X에 1001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룹 아이디도 1000번, 1001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디렉터리, 뒤에 쉘까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수 명령을 이용해서 유저 1 사용자에서 유저 2 사용자로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수 유저 2 수 유저 2 입력하시고요. 하나를 더 띄워놓을게요. 잠깐만요. 터미널을 이렇게 해보시면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놓으십시오. 이렇게 내려서 뉴 윈도우 하나를 더 띄워놓고 유저 1 사용자에서 유저 2 사용자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지금 유저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 유저 2 엔터 눌러서 암호를 설정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암호 지정 안 했죠? 예, 암호 설정 안 해놨네요. 그쵸? 그래서 다시 임의대로 이렇게 주고요. 네, 바깥쪽으로 그냥 빠져나오세요. 암호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ggrep 근데 여기서 또 루트 계정에서 다시 이쪽에 루트 계정으로 돌아가서 ggrep의 유저 2에 etcr에 섀도우로 이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유저 1이 이렇게 느낌표로 잠겨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때는 이제 반드시 초기 암호를 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패스워드 지정을 해주겠다. 유저 2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패스워드 뭘로 해볼까요? 1, 2, 3, 4로 해볼게요. 똑같은 암호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설정됐고요. 유저 2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방금 새로 열었던 새로운 터미널 이동을 하셔가지고 수의 유저 2 수 마이너스 빠졌네요. 유저 2 입력해서 암호를 써줍니다. 1, 2, 3, 4로 지정했었죠. 그래서 로그인을 유저 2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전환을 해서 계정 전환은 지금과 같이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뭐 별거 없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계정 전환까지 보여줬고 -D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서 기본값을 확인하는 디폴트의 기본값을 확인합니다. 디폴트의 기본값을 같이 한번 내는 터미널 하나는 닫을게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계정에서 유저 add 마이너스 유저 add에 -d 입력해서 해당하는 디폴트 기본값의 설정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지금 숨겨져 있고
그룹은 100이고 그룹의 넘버는 100이고 인터랙티브 홈 디렉토리 그다음 아래쪽에 쉘까지 모두 다 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 안에서는 더 아래쪽에서는 이 기본 속성들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생략이 되긴 하네요.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VI로 이 파일이 수정이 가능하지만 -d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d, -2를 0으로 바꾸겠다. 여기에서의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0값으로 수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수정까지 익스피어라는 것을 이제 0에서 0값에서 다른 걸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수정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수정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cr에 skel이라는 skel이라는 디렉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용자 계정 홈 디렉터리에 공통으로 배포해야 할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디렉터리의 파일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그러니까 공유할 파일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 공유 폴더에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복사해서 사용자 계정 생성할 때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거고, 뒤에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대로 그냥 놓도록 할게요. 옵션 지정하는 거, 사용자 계정 생성하는 하나 더 아래쪽에 보니까 사용자 계정을 하나를 더 만들었네요. 그래서 기본 로그인 쉘을 본 쉘로 지정을 해주고요. 유저 아이디를 2000으로, G 아이디는 1000으로, 그 다음에 2차 그룹은 3으로 이렇게 설정. 직접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루트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루트에서 지정이 가능한데요. 유저를 add 해주겠다. add 해주는데, -s 쉘은 룸의 sh로 쉘로 지정을 해주고, -d 홈 디렉터리 홈에 어딘가요? 유저 3으로 홈 디렉터리 유저 3으로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2000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1000으로 그리고 -g 입력해서 2차 그룹은 3으로 지정됩니다. 그죠? 2차 그룹은 3으로 유저 3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겠다. 엔터 눌러주시면 계정이 하나 생성되었고요. 그랩을 이용해서 유저 3 etcr의 패스워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저 3이 하나 생겼고 2000이란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1000으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쉘까지 빔의 sh 라는 쉘도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한 것들은 이 etcr의 패스워드가 아니라 그룹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그룹의 2차 그룹에 대한 넘버는 3으로 유저 3에 대한 정보, 그룹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옵션 지정하는 것도 이번에는 옵션까지 설정해서 유저 4를 만들었네요. 하나 더 그냥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유저 add 해주는데 이번에는 -e 이용해서 익스피어와 inactive라는 값들이 앞에서 우리
디폴트 값 확인하시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변경을 하네요. 2020 다시 12 다시 31 그리고 마이너스 F F는 5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그냥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저 다 테스트라는 설명도 붙이고요. 그리고 유저 4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옵션인데 그냥 계정을 만들 때 옵션을 지금처럼 설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랩의 유저 4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etc 아래 패스워드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유저 4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2001번으로 했네요. 얘는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씩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뒤로 이동하시면은 그 사용자 계정 정보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도 간단하게 하나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우리 유저 3 유저 3은 유저 아이디가 2000번이었잖아요. 그래서 2000번에서 1002번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교재처럼 똑같이 유저 모드로 가주시고 유저에 대한 아이디를 1002번으로 바꿔주겠다. 어떤 계정은 유저 3 눌러주시면 수정이 됐고요. 또다시 이제 그랩에 들어가서 유저 3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2000번이 아니라 1002번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뒤에도 또 수정하는 내용 계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이렇게 수정을 했던 유저 4가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etc 아래 패스워드 엔터 눌러주시면은 뒤에 4명 아이디가 같은 아이디로 패스워드 넣기 위해서는 오픈할 수 없다고 지금은 언급이 되어 있네요.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이렉트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뭐 안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그죠? 왜 안 보이는 DC 아래 패스워드. 그러면 4명의 유저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홈 다이렉트 바꾸는 거 그리고 뭐 계속 뭐 수정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실습하면서 이런 옵션 지정하시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유저 아이디 수정해 봤고요. 마이너스 G 이용해서 그 2차로 수정도 해보셨고요. 마이너스 D 이용해서 홈 다이렉트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도 앞쪽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실습하는 그런 과정들 마이너스 L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그래서 패스워드 에이징 패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의 날수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날수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수 맥스 날의 수 이렇게 최대 날짜 그 다음에 최소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패스워드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경고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 경고 메시지로 며칠 안 남았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제 패스워드 에이징과 관련된 명령들이고요. 패스워드 에이징을
그래브를 이용해서 섀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워닝, 인액티브, 익스피어 같은 것들의 패스워드 명령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보여드린, 요거까지는 안 보여, F, -2는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그쵸? 2020년 12월 31일. 요거까지는 앞에서 제가 유저 만들 때 보여드린 것 같죠? 예, 근데 지금은 유저 모드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리어 해보고요. 유저 모드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F, -F는 11로, 그 다음에 -2는 며칠까지? 2020 다시 12월 31일까지 유저 3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금과 같이 에이징을 변경하겠다.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정이 됐고요.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n을 이용해서 미니멈이죠. 21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x, 맥스는 100일로 해놓도록 할게요. 맥스. 그리고 -w는 워닝, 5일 전에 경고창이 뜨도록 유저 이번에도 3에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에 대한 에이징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체인지라는 걸 이용해서 패스워드 에이징 변경, 그 다음에 설명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체인지 이용해서 패스워드 에이징을 또 변경을 하는 유저 4에 대한 계정 패스워드 에이징을 유저 3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변경하는 -m, 그 다음에 -2 이용해서 변경하는 과정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굳이 요거까지 다 실습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체인지라는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정도 만들어보고 패스워드 에이징까지 하셨다면 계정 삭제 가능해야 되겠죠? -r, 리무브의 약자입니다. 유저, 여기서 바로 했네요. 더 뒤로 이동하시면 유저 딜리트의 약자겠죠. 유저 딜을 해주겠다. 근데 뭐를? 유저 44의 계정에 홈 디렉터리 계정 삭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유저 딜, 그 다음에 유저 3을 한번 바꿔볼까요? 3을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ls 홈 이용해서 유저가 현재 몇 명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저를 딜리트 해주겠다. 리무브 해주시는데 유저 3 입력해볼까요? 이게 삭제 잘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엔터. 지금은 잘 되네요. 그죠? 유저가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ls 홈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유저 3이 계정이 삭제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계정을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삭제된 계정은 아래쪽에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삭제된 아이디를 또다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해보기 보이네요. 테스트 01, 테스트 02, 테스트 03이라는 계정을 아래쪽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코드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체인지 이용해서 패스워드 에이징도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변경 패스워드 에이징도 지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체인지 모드, 그러니까 유저 모드로 들어가서
유저의 아이디 그리고 뭐 계정의 이름도 테스트 03을 테스트 33으로 변경해서 또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만들어놨던 테스트 02에 대한 계정도 삭제하는 형식으로 따라해보기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의 내용들을 쭉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